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취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영주권을 취득하면 이제 대체로 아이들 때문에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게 가장 큰 거는 이제 회계 분야 전문직 취업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로컬을 많이 합니다. 로컬을 이제 한 2, 3년 정도 경력 있으신 분들이나 엔트리들도 우리가 뭐 1년에 뭐 몇백 명씩 CPA를 합격을 시키니까 미국 전역을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분들의 취업하고, 두 번째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미국에서 유학한 친구들, 뭐 하버드를 졸업하고 예일을 졸업해서 좀 취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취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공 선택이 잘못됐고, 그래서 비자를 못 받고 영주권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미국의 취업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미국은 한 2, 3학년 때 취업이 결정이 되는데 4학년 졸업할 때쯤 와가지고 자꾸만 취업시켜달라고 도움을 원하니까 이제 취업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그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왜 자꾸 강조를 하게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미국 취업을 하면은 뭐를 먼저 생각하시냐면은, 내가 영어를 잘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못해서 미국 취업이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전문직으로 미국과 연관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 그래서 뭐 미국 자격증을 따시고 그러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는데, 미국 취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사실은 영어도 아니고 자격증도 아니고 일단은 신분 해결이에요. 예. 그게 생각보다, 저도 잘 몰랐죠. 예, 저도 잘 몰랐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특히나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모르겠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1차적으로는 이제 아빠 엄마가 만 딸들이 21살 되기 전까지 영주권을 취득하면 애들도 이제 영주권이 돼서 대학을 가게 되잖아요. 일단 대학 학비 자체가 달라지죠. 그거는 다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UC 계열들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거의 한 2만 불 넘게 차이 나요. 학비만. 2만 4천 불, 5천 불. 학비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4년으로 따져보면은 1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아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서 한 5천만 원을 들여서 영주권을 받았다. 뭐 1억을 들여서 영주권을 받았다. 근데 애가 학교를 간다. 그러면은 1년이면은 그게, 그러니까 한 명이면 이게 뽑아지는 거죠. 1억 가까이가. 2명이면 2억 가까이가 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비가 이슈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칼리지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연방정부에서 1년에 한 6천 불, 7천 불 그냥 무상 돈을 주거든요. 주정부 같은 데서 또 한 뭐 많이 주는 데는 10,000불, 조금 주는 데는 3천, 뭐 이렇게 또 돈을 줘요. 학교에서도 돈을 주고. 근데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누가 되냐면은 아이가 영주권이 있어야 돼요. 영주권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미국에 있는 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비 자체도 세이브가 많이 되지만 그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기 위한 그 신청 자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도 그 파이낸셜 에이드를 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아주 좋은 학교들, 하버드, 예일,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영주권자가 아니면은 연방 정부나 주정부 보조는 못 받아요. 그러나 학교 보조는 주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잘해버리는데 우리 집이 뭐 가난하다. 아프리카에서 뭐 아주 왔다. 근데 하버드를 들어갔다. 그러면 걔는 돈 하나도 안 내고 다녀요. 근데 우리가 다 뭐 아이비를 갈 수는 없잖아요. 예. 또 아이비를 간다 그래가지고 뭐 다 뭐 돈을 받을 수 있는, 뭐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주권을 받는다는 게, 물론 아빠 엄마 사이드에서 내가 취업을 하고 뭐 정착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어떤 학비나 학비 보조 면에서 이게 굉장히 실제로 돈 문제에 있어서 ROI가 훨씬 높다는 거죠. 영주권을 미리 취득하는 게. 자, 그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취업으로 넘어가면은요, 미국에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유학을 하고 취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취업 비자는 무슨 비자를 받나요? 아까 정변 설명하신 것 같은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H1 비자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미국에서 하버드를 졸업하고 하버드 MBA를 졸업을 해서 뭐 골드만삭스에 취업을 했다. 그때 받는 비자는 딱 하나 H1 비자입니다. 다른 비자는 없어요. 예. L1 비자는 여기 주재원 비자고, 뭐 O 비자는 아주 예술 비자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고, 뭐 M 비자는 그 노동력 그 뭐 플러밍 같은 거 하는 거니까 또 우리랑 적용이 안 되고, 한국 유학생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취업을 했다고 하면은 95%는 H1 비자를 받아요. 그럼 나머지 5%는 뭘까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이제 취업을 했으면, 대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때 사랑에 빠졌는데 해픈 투비 그녀가 시민권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 전에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아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굉장히 편해져요. 왜 그러냐면 H1 비자라는 걸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일하려고 하는 회사의 직무하고 잡 디스크립션하고 내 학부 전공이 매칭이 돼야 돼요. 하버드에서 사이컬러지를 전공을 했는데 내가 골드만삭스에 가가지고 파이낸스 일을 하고 싶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가지고 인턴을 해가지고 입사가 됐지만 비자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H1 비자를 받아야 되는 전공이 사이컬러지란 말이에요. 필라소피란 말이에요.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십이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전공들이. 능력과는 상관없이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가 뭐 뛰어나고 뭐 능력이 좋고 걔가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에요, 얘는. 한국말 하나도 못해. 영어가 훨씬 더 편해. 근데 비자가 학생 비자로 유지를 했던 거예요.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대학교 때까지는 똑같아요, 미국 애들하고. 근데 딱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은 진짜 시민권이 있는 백인 애들이 나보다 훨씬 공부를 못했는데 걔는 이 기업을 가는데 나는 성적도 좋고 인턴도 많이 하고 능력도 훨씬 좋은데 나는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전공이 사이컬러지나 이쪽이 아니어가지고 아예 비자를 못 받아버리니까 취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더구나 이놈의 비자가 이제 4월 1일 날 딱 들어가는데 1년에 딱 줄 수 있는 쿼어가 정해져 있어요. 외국인들한테만 주는 거니까.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8만 5천 개예요. 네, 8만 5천 개인데 석박사들이 2만 개, 학부가 4만 개. 일단 H1 비자는 학사학위가 있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다 첫 4월 1일 날 딱 신청을 하는데 몇 개가 들어오냐면 20만 개가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신청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 인생이 뽑기에 이제 달려져 버리는 거죠. 나는 10억을 들여가지고,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얘를 보딩을 보냈으면 10억 이상 들었어요. 대학을 졸업했으면. 10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내 인생이 뽑기에 이게 달려가지고 뽑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냥 돌아오던지 아니면 다시 학교를 가야 돼. 알투인을 살려가지고. 이 얼마나 정말 미치고 그냥 그 돈으로 건물이나 하나 사놓지. 건물 사놓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그게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달려가지고 뭐 했는데 비자 때문에 이게 취업이 안 돼 버리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한국 와서 취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유학생 프리미엄이 거의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요즘은 미국에서 유학을 했더라도 반드시 한 3, 4년 경력을 쌓고 경력자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경쟁력이 있지. 그냥 뭐 좋은 학교 나왔다? 그게 거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영주권을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네. 그게 가장 ROI가 잘 맞아요. 가장 조금의 비용으로 얘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으로 간다는 가정하에 한국에 있을 거면 이제 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미국으로 간다는 가정하에 영주권을 받아주시는 것이 좋다는 거를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취업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죠.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착과 취업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일단은 가장 먼저는 아까 정 변호사님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미국을 왜 가려고 하는지가 확실하게 있으셔야 돼요. 한두 가지라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거면은 많은 것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아빠, 엄마가 이 노후를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줘야 되고요. 내가 경력을 제대로 개발하고 싶다면 그거에 맞춰줘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야 될까요? 가려고 하는 지역이 결정이 돼야 돼요. 가려고 하는 지역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영주권을 신청할지도 사실은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애들 교육을 막 잘 시키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뭐 아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갑자기 비숙련을 해요. 영주권으로. 그럼 비숙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로케이션이 어딥니까? 우리가 잘 듣도 보도 못한 동네예요. 어디죠? 시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골에 가가지고 아빠, 물론 애들이 뭐 이주공사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 가서 애들이 처음에 적응을 하면 영어도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볼 땐 다 헛소리인 것 같고요. 처음부터 애들의 포커스를 맞추려면은 애들에 맞는 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가셔야 되고 그쪽에서 아빠, 엄마가 잡을 구하셔야지 그게 맞겠죠. 근데 비숙련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미국 애들의 노동력을 구할 수 없으니 외국에서 노동력을 갖다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별로 동네가 그렇게 아주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평생을 살겠다? 그거는 잡을 내가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평생 닭포장을 하거나 평생 꽃꽂이를 하거나 평생 피자만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거기서 1년을 그냥 맨데터리 일을 한 다음에는 리로케이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이면 뭐면 이거를 다 고려를 해보면 사실 초기 투자 비용은 한 몇천만 원 차이가 날지도 모르겠지만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더 문제를 많이 보는 경우들을 저는 이제 주위에서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빠 엄마의 어떤 직장이 포커스다. 그러면 시골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미국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여기서 무슨 미래에셋에서 본부장으로 하시고 CFA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신다고 한들 바로 처음부터 미국 회사를 취업하시기는 거의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경력을 쌓으셔야 되는데 미국 회사를 가셨다고 한다면은 무급으로 해도 몇 개월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급으로 하실 거면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좀 연결고리가 있는 괜찮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한국 기업에 가셔서 한 뭐 1년이든 2년이든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프를 하실 때 미국 회사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기업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최초의 잡을 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체로 이제 한국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도시에 주로 있어요. LA, 뉴욕, 뉴저지, 아니면 이제 워싱턴 DC 에리어에 이제 버지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메릴랜드는 이제 영주권이 있으셔야지 대체로 이제 왜 가능한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정부하고 이렇게 컨트랙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한다면 뭐 애틀랜타. 근데 애틀랜타는 생각보다 한국 기업이 많지는 않고 요즘에 이제 달라스나 뭐 텍사스가 조금 이제 붐이어가지고 많이 가는데 아직은 확실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코리아타운이 있고 코리안 기업이 있는 대로 처음부터 가셔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거에 맞춰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한다면 이 자꾸만 큰 그림을 그려보라고 정보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언제쯤 갈 거고 왜 갈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여기서 영주권을 받아갖고 갈 건지 아니면은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내가 취업 프로그램으로 갈 건지 뭐 아니면 내가 1년만 한번 잠깐 갔다가 와볼 건지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영주권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민을 간다고 한다면 영주권을 받는 거가 목표가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망하는 길이에요. 영주권을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 건지가 훨씬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면은 요즘 유학생들이 예전에는 유학원에서 좋은 학교를 보내주면은 그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게 목표가 됐어요. 물론 중요하죠. 영주권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좋은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학교는 좋은데 아이비를 갔는데 얘네들이 취업을 다 못하고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몇만 불, 몇십만 불 쓴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 물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겠지만 원래 목표와는 다르게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애들이 학교를 가는 때도 전공을 어떻게 할지, 학교 선택을 어떻게 할지, 얘가 이제 어떤 쪽으로 갈지를 미리 부모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학교 선택을 하고 전공 선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1, 2, 3학년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주권도. 내가 영주권을 무조건 받으면 뭐가 되겠지? 뭐가 돼요, 되기는. 미국에서 지금 다 시민권자들인데 취업을 안 돼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내가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면서 앞으로 10년, 5년을 살지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내가 어떤 그림으로 있어야지 내가 미국 이민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지가 대충은 잡혀야 돼요. 근데 말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잘 모르세요. 심지어 비자도 잘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 좀 주워 들은 걸로 이게 전부인 거로 생각을 하시고 아 그렇다던데요 저렇다던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미국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취업이니까 뭐 만약에 돈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내가 가서 건물을 하나 사서 내가 렌털 인컴을 받고 살겠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오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대체로 이제 저와 비슷한 그렇다고 너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돈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영주권 프로그램보다는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냥 내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프로그램. 젊다. 그래서 내가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진짜 뭐 한 달에 1,000불만 갖고서는 내가 살 수 있는데 3년 내가 죽어라고 고생해서 나 혼자니까 내가 그 다음에는 내가 좀 점프를 하겠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가족을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가족이 가서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맞는 저마다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갖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취업이란 말이에요. 취업을 해야지 이제 물론 하버드나 예일을 가서 우리가 세미나를 해보면은요. 저는 이제 미국 대학들 가서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도와드리기 위해서 취업보다는 창업에 훨씬 더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취업보다는 내가 어떻게 유학생으로서 창업을 해서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회사를 만들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은 창업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 취업 얘기를 주로 할 거니까 일단 여기서 취업을 하시려면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영주권 받아서 취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유학을 가셔가지고 H1 비자를 받아가고 취업을 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턴십 비자, 제2비자를 봐서 받는 방법도 있고 4월 1일 날 딱 맞춰갖고 여기서 H1을 넣어가지고 10월 1일까지 기다려서 10월 1일 날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거의 그렇게 뭐 많이 성사되는 가능성이 없고 학생 비자 받아서 거기서 1년에서 2년을 뭐 MBA를 하거나 서티피케이트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인턴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OPT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1년에서 뭐 스템 전공은 3년까지인데 그 기간에 정식 취업을 하고 H1으로 바뀌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모든 유학생들이 그렇게 취업을 하는 거죠. 근데 좋은 대학을 갈 필요는 없고 어떤 그거에 맞는 대학을 이제 맞춰서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주권이든 여기서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든 그렇게 학생을 통해서 이제 학생 비자를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취업을 하는 거든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익스피리언스예요.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격증이나 뭐 어떤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경력을 보는데요. 그게 한국 경력은 거의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경력을 가장 1순위로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바로 여기서 취업을 하겠다. 쉽지가 않으세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미국 경력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가자마자 내가 취업을 한 6개월, 1년 뒤를 보고 한 그 6개월에서 1년 동안 어떻게 경력을 쌓을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6개월에서 1년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쌓을 건지가 핵심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MBA를 했다 그러면 1년 반이면은 1년 반 동안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쌓을 것이냐. 학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어느 학교는 뭐 좋은 학교를 가면 물론 좋겠지만 학교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학부나 대학원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무슨 경력을 쌓을 것이냐. 그 경력이 결국은 취업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이외에 뭐 영어도 중요하고 학점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거의 저희가 해보면은요, 미국에서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닌 학생들을 인터뷰를 해보잖아요? 그럼 유학을 4년을 했으니까 걔네들이 전부 다 미국 회사를 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영어 인터뷰를 해보면 미국 회사에 리퍼할 수 있는 학생들은 30%에서 40%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했지만 60, 70%는 미국 회사에 갈 수 있는 영어 능력 자체가 안 돼요. 하물며 우리가 여기서 경력도 없이 갑자기 영주권을 받았는데 학원을 열심히 다녀갖고 프리토킹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미국 회사에서 바로 영주권을 있다고 이거를 해주겠느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아주 특별한 분야에 무슨 기술이 있다거나 IT 분야거나 그런 분들에게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취업할 때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어떤 취업처와 커넥션이 되느냐가 중요하고 한국어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게 경력을 쌓는 거죠. 경력을 쌓아서 한국 기업이지만 거기서 영어도 쓰고 IELTS하고 뭐 통화도 해보고 뭐 이렇게 미국의 어떤 그 좀 맛을 들여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2년 있다가는 미국 회사로 옮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스텝 바이 스텝을 잘 따라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 물론 중요합니다. 뭐 레주메도 잘 써야 되고 뭐 미국은 이제 미국 회사 인터뷰를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경험해보건데 한국에서 바로 여기서 미국 회사로 인터뷰를 잡아갖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어느 정도 영어 하시면 그게 가능하냐면은요. 혹시 이제 경력이 많지 않으셔도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 내가 갑이 아니라 을이란 말이에요. 한국 뭐 갑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컴플레인 하는데 내가 그거를 영어로 따져올 수가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전화로. 그러니까 그 정도 영어 하면 우리가 아 그래 인터뷰가 되는구나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미국 회사에 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첫 번째 분야를 정하셔야 되겠죠. 내가 어떤 분야를 가겠다.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분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순서대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5년 있다가 어떻게 가겠다.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신분은 뭐 영주권을 받던 H1을 받던 해서 해결을 하셔야 될 거고 개인 능력이나 기업 매칭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공채가 없습니다. 그죠? 네, 공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4학년 때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본 대기업들, 뭐 구글이나 나이키나 뭐 이런 모든 그 상장 기업들은요. 대학교 3학년 때 취업이 결정이 됩니다. 대학교 3학년 1학기나 2학기 때 학교로 캠퍼스 리크루터가 오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3학년이 끝나면 여름방학 3개월 인턴을 하고 그 인턴들 중에서 40, 50%를 졸업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라고 풀타임 어퍼를 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4학년들이 전부 다 신입사원으로 이미 채용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학교 4학년 때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원서 내라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려는데 공채가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 리퍼예요. 근데 큰 기업은 왜 못 들어가요? 큰 기업들은 이렇게 외부에서 뽑지 자체를 않아요. 아예 그 루트가 없어요. 다 어디서 뽑아간다고요? 그 대기업들은 전부 다 캠퍼스 리크루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잡이에요. 예. 그 리크루터가 대학마다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미리 인턴으로 뽑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큰 기업을 가고 싶다, 구글을 가고 싶다 아무리 똑똑해도 루트 자체가 없어요. 물론 어떤 루트가 있을 수는 있냐면은요 한 95%는 신입을 인턴으로 뽑아가지만 5% 정도는 외부에서 뽑아가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뭐 우리 이 기업의 대표의 가장 큰 친한 친구라든지 뭐 가장 큰 거래처의 사장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리퍼가 들어가요. 인터널 리퍼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낙하산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거기는 우대가 누구 백으로 들어왔다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생각 외로. 예. 그만큼 미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경력, 두 번째는 리퍼예요. 누구 추천을 받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개 채용이라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주로 해보는 건 뭐냐면은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려봐야 돼, 레주메를. 미국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몬스터나 우리나라도 뭐 사람인 잡코리아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도 몬스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 거기에 미국 경력이 없는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 올렸다. 거의 관심이 없고요. 첫 번째는 뭐 전화가 오는데 보통 오는 건 헤드헌터들한테 연락이 오는데요. 미국 경력이 없으면은 거의 이제 거절이 되거나 아니면 연락 오는 게 보험회사 이런 데 연락이 와요. 우리 보험 상품 설명하는데 와서 보험 에이전시 해라 이렇게. 그나마라도 영주권이 있으면 전화 통화를 해주는데요. 유학생들은 지금 H1 스폰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의 10명 중에 9명 그냥 전화 끊어버려요. 미안하다, 스폰서 없다.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내부 리퍼예요. 예를 들면 IRS에서 직원을 뽑는단 말이에요. 국세청에서 만약에 자리가 나잖아요. 밖으로 안 나옵니다. 다 내부에서 소개로 이게 끝나요. 소개로 끝나다가 이게 자리가 하나가 남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공개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달에 IRS에 한 명을 리퍼를 했는데 이제 공개 채용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공개 채용이라고 보다는 이제 포지션이 난다고 IRS 홈페이지에 뜬 거죠. 예. 28,000명 지원했습니다. 28,000명 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다 리퍼입니다. 기업도 다 리퍼예요. 특히나 인터널 리퍼. 기업의 내부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런 사람을 추천해갖고 만약에 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신입은 돈을 못 받아요. 신입 추천해갖고 돈을 못 받는데 2, 3년차 경력자들은 돈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줘요. 왜냐면 스태핑 에이전 쓰는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취업은 거의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가는 게 좋냐? 추천이죠. 추천과 경력을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에서 영어를 잘 못해도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느냐? 미국에서 그러면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우리가 주로 말하는 거죠. 그죠? 미국 애들은 영어를 잘 하니까 상대적으로 외국 애들한테 취업의 문이 많이 열려있는 잡이 어느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보면 좋겠어요. H1B 신청 순위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H1 비자가 뭔지 지금 설명드렸죠. 외국인들한테 주는 전문직 취업 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문직으로서 이게 이제 부족하니까 수요가 외국인들에게라도 H1 비자를 스폰서 해주면서라도 이거를 잡을 주려고 하는 포지션들이에요.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 학부 전공이나 석사 전공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한국에서 경력이 5년 이상 있다. 관련 분야에. 그럼 이게 이제 equivalent to bachelor degree가 돼서 이제 이게 학사학위가 있는 것처럼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거와 관련된 잡 디스크립션이에요. 1등서부터 100등까지 쭈르륵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미국에서 유학을 해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1등서부터 10등까지 있는 전공을 하는 게 취업이 편하겠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죠. 이해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딱 2시간 빌렸단 말이에요, 여기를. 2시간이 넘으면 우리가 또 오버차지를 해야 되니까. 자, 1등 뭐예요? 컴퓨터 시스템 애널리스트, 2등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3등 컴퓨터 프로그래머, 4등 컴퓨터 아큐페이션, 5등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뭐예요?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IT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있는데 미국에서 취업을 시키고 싶네요? IT를 해야 돼요. 그쵸? 예. 근데 문제가 우리가 대학교 1학년이면 지금서부터 코딩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지만 이제는 머리가 30이 되고 40이 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컴퓨터 코딩을 공부하겠다? 그리고 이 머리 팔팔 돌아가는 애들 젊은 아이들하고 경쟁을 해보겠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여기 뭐가 있나요? 한 7등쯤에 어카운턴트 어디터가 있어요. 숫자를 갖고 하는 겁니다. 컴퓨터 언어를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회계나 이런 관련 언어를 사용을 하라는 거죠. 왜냐면 회계학이라는 것 자체는 회계만의 다른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이라고 하는 거죠. 약간 반은 노가다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조금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국 회계사분들이 계시면 조금 죄송하지만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고 내 아들이 한국에서 뭐 일을 하고 싶다. 저는 회계사는 절대 반대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생각보다 이 회계사들에 대한 리스펙트도 적고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왜냐면 회계사 시험이 미국 회계사보다는 한국 회계사가 3배에서 5배 어려워요. 시험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대평가고 또 이게 이제 딱 얼마나 이게 과목도 많아요.
한국 회계사 시험에 비하면 미국 회계사 시험은 5분의 1,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공부량 자체도 절대평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회계사가 됐는데 과거에는 괜찮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책임만 많아지고 자리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주위에도 얼마나 회계사들이 많겠어요. 한국 회계사분들이.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약간 별로 좋은 작 같지가 않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죠. 물론 변호사도 비슷해지긴 하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미국은 회계사 잡이 외국인들한테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하는 친구들도 왜냐하면 변호사는 잡이 딱 한정돼 있거든요. 로펌, 기업의 법무팀 아니면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 회계사는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내가 취업을 할 거면은 뭐 이게 왜 적성에 맞냐 안 맞냐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플추너티 자체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변호사로서 빅 로펌에 가가지고 파트너 되신 한국 분들 거의 없어요. 근데 회계사로 성공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는 거는 여기 뭐 솔 프랙티스를 해서 뭐 클라이언트가 100명 이게 아니라 실제로 큰 펌에 가가지고 파트너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한국 분들은. 그러니까는 외국인으로서 성공하기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IT예요. 누가 뭐래도 IT입니다. 예. 그래서 창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IT를 가르칠 수도 없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쪽 분야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회계 쪽입니다. 재무하고 회계는 달라요. 한국은 자꾸만 회계, 세무, 재무 이거를 같이 싸잡아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은 회계와 재무는 완전 다릅니다. 파이낸스는요. 유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는 분야예요. 아무리 좋은 MBA를 나왔어도 외국인들은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게 파이낸스입니다. 왜냐면 엔트리 자체를 안 뽑아요. 근데 회계잡은 엔트리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엔트리로 뭔가 커리어를 바꾸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어떤 분야 중에 하나가 회계 쪽이 아닌가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추천을 하자면 디자인 쪽이에요. 네, 디자인 쪽. 그러니까 내가 이제 디자인 좀 전문가다. 그런 분들은 지금 잡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딱 세 가지 저희가 봅니다. IT. 근데 IT는 뭐가 어렵냐면 인도 애들이 너무 싸요. 인도들이 너무 싸고 걔네들은요. 저희 같은 HR 회사가 미국에서 눈 씻고 찾아보세요. 엔트리 해주는 HR 회사 저희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회사. HR 중에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저희밖에 없어요. 뉴욕에 HR 회사 3개 있거든요. 다 지상사를 해가지고 익스피리언스를 많이 지상사 사람들 옮겨주는 회사들 2개 하고 저희밖에 없어요. 근데 인도는요. 이런 HR 회사 자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아예 인도에서부터 몇 백 명, 몇 천 명을 우리 그 HR 회사 자체 H1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IT 기업으로 파견 근무를 보냅니다. 인디펜 컨트랙터로. 그래서 6개월을 일을 시켜보고 얘네들을 H1 트랜스퍼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와서 H1 쿼러에 인도 사람들이 70%를 가져가요. H1 쿼러의 70%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8만 5천 개 중에 몇 개를 가져간다고 그냥 6만 개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만 5천 개 갖고 중국, 뭐 일본, 한국, 무슨 대만 뭐 이런 데들하고 다 경쟁해갖고 우리가 거기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게 인도의 HR 회사들이 잘 되어 있고 IT가 강하다는 거죠. 4인 1조로 움직이는데 정말 인건비가 쌉니다. 그게 이제 인도식 IT여서 사실은 한국 분들은 하이 퀄러티예요. 한국에서 오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PD도 오래 하셨고 해서 굉장히 하이 퀄러티인데 바로 진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IT는 전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IT 경력이 전혀 없고 그쪽으로 못 하실 것 같으신 분들은 만약에 미국에서 전문적으로 취업을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회계 쪽이 좋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창업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창업을 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스시 가게를 연다든지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스토리고요. 예. 취업을 한다면은 영주권도 마찬가지예요. 영주권도 보시면은 1, 2, 3, 4, 5등이 전부 다 뭡니까? 컴퓨터 관련 직종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컴퓨터 관련 직종의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되는 게 뭐예요? 어카운턴트 어디터예요. 결국 숫자 갖고 하는 겁니다. 숫자를 잘한다는 거는 영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영어적인 배리어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숫자로 이거를 커버하겠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카운팅에 대해서 활동 분야를 잘 모르세요. CPA를 합격한 친구들도 잘 몰라요. 그럼 미국에서 주로 이제 CPA들 또는 어카운팅을 전공하신 분들, 공부를 하신 분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CPA를 합격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3일 회계법인을 들어가려면 한국회계사 시험을 합격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어떻다고요? 대학교 3학년들한테 이미 회계법인이 어디로 갈지 결정이 돼요. 대학교 3학년 시험 볼 수도 없거든요. 회계법인에 들어가고 나서 CPA 시험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아 내가 CPA 시험을 합격하면 취업이 되고 합격 못하면 취업이 안 된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CPA 시험에 합격되면 취업이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자격증을 보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왜 보냐면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이거를 좀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면 알아요. 예. 설사 내가 CPA 시험을 합격을 못했을지라도 10분만 인터뷰를 하면 압니다. 얘가 뭐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뭡니까? 경력이라고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식 마인드를 빨리 없애버리셔야 돼요. 증이 중요하고 뭐 스펙이 중요하고 서울대학을 나왔는지 무슨 뭐 제주대를 나왔는지 방송통신대 나왔는지 누가 상관하면 미국에서 몰라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은 알겠지만 미국 기업에서는 뭐만 딱 봐요? 레주메 보고 얘 경력 보고 인터뷰에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한국에서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미국으로 한번 도전을 해봐라고 하는 게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취업이 되지 않아요. 한국은 어느 정도 대학이 안 되면 다 서류 심사에서 커트가 돼 버리는데 미국은 그거를 해지할 만큼의 경력을 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친구들을 저희가 많이 취업을 시킵니다. 아주 똑똑하지 않지만 2학년, 3학년 때 경력을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회계 쪽으로 가는 경우에 가장 많이 CPA들이 시험을 합격하고 가는 쪽이 어디냐면 일반 기업이에요. 보통 우리가 프라이빗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기업의 회계팀으로 제일 많이 가요. 세탁소를 하는데 직원이 한 10명 있어요. 거기도 회계팀이 필요합니다. 한 명이 필요해요. 변호사는 필요 없어요. 네. 뭐 세일즈맨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회계는 아무리 작아도 한 명이 장부 정리를 해야 돼요. 장부 정리를 해야 세금 보고를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는 뭐가 달라요? 세금 보고 시스템이 다르죠? 우리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가 회계사나 세무사를 만날 일이 없으세요. 그죠? 네, 연말정산이나 해주고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내가 알아서 그냥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모든 사람이 회계사를 만나야 돼요. 예, 연말정산하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회사는 더블유트 한 장 주고 네가 알아서 신고해. 이렇기 때문에 회계사가 많은 거죠. 상대적으로. 뭐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어카운팅, 텍스, 파이낸스 만약에 내가 여기 작은 부서에 있었다. 뭐 그럼 트레저리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경영관리나 이쪽도 재무제표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는 거를 봐야 되는 쪽과 연결이 돼 있는 거는 전부 다 회계사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잡이에요. CPA 시험을 100명을 합격했다. 그러면 60에서 70명은 다 프라이빗으로 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퍼블릭이라고 하는 CPA 펌을 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무슨 다 빅4 이런 게 아니고 회계사 한 명 있는 회계사무실서부터 뭐 몇천 명 있는 회계법인까지 예. 굉장히 종류가 다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CPA를 해서 진로를 선택을 할 때 내가 프라이빗으로 갈지 퍼블릭으로 갈지를 정하셔야 돼요. 예. 아니면 이따가 보시겠지만 비영리로 갈지 non-for-profit으로 갈지 미국은 이 비영리 기업들도 회계가 아주 많거든요. 포지션이. 근데 여기는 스폰서가 잘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을 받고 나서 들어가셔야 되고 은행 같은 데도 많이 가요. 왜냐면 은행에서 주로 해주는 게 뭡니까?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대출해 주려면 뭘 봐야 돼요? 텍스 리턴하고 재무제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 CPA들이 많으세요.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뭐 해야 돼요? 연금을 팔아야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은 파이낸셜 플래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이게 텍스와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로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네, 부동산 관련해서 사고 팔 때 이게 다 텍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기업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기업 중에서도 많죠. 내가 원가팀으로 갈지 뭐 재무팀으로 갈지 아니면 인터널 어디스로 갈지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식 회계사는 주로 뭐예요?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훨씬 더 기회가 많습니다. 그거를 저는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계사가 대단한 잡이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세요. 대단히 어려운 잡이 아닙니다.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 회계사처럼 무슨 고시를 내서 무슨 3일 회계법인을 들어가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나 한국 사람처럼 숫자가 조금 숫자를 뭐 잘 못하셔도 외우는 거 잘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외우는 거 잘하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변호사는 로스쿨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정 학점을 취득을 해야 바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회계사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서강대 국제대학원하고 다 제휴가 돼 있어서 아무것도 학점이 없으셔도 다 학점 취득해갖고 1년 만에 다 CP를 합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영주권 취득에 유리한가요? 영주권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과는 CPA 자격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주권은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뭐랑 중요하다고요? 스폰서 기관하고 스폰서랑 나랑
어떤 관계인지, 잡 디스크립션하고 내 경력하고 맞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CPA 자격증을 땄다고 영주권을 취득할 때 편하고 안 편하고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다만 뭐에는 조금이 도움이 될까요? 취업할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취업할 때 레주메에 한 줄 들어가는 거예요. 레주메에 내가 전체를 다 합격을 못했지만 네 과목이거든요. CPA 시험이. 한 과목을 합격했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이 CPA를 프리퍼레이션 했고 시험을 하나 봤는데 합격을 했어? 아 그러면 나머지 세 과목도 다 합격을 하겠구나라고 어씀을 해요. 그게 미국 애들의 생각이에요. 아 그만큼 똑똑하구나. 그래서 조금 더 베니핏을 주는 거죠. 딱 그만큼이에요. 그런데 CPA 자격증도 있고 뭐 라이센스도 받았는데 얘가 경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거의 인정이 잘 안, 물론 이제 똑똑하다는 것 정도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영주권 취득과 ASP 자격증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예. 굳이 영주권 취득과 연관이 있는 거는 뭘까요? 학부 전공하고 그 다음에 경력하고 예. 그게 더 연관성이 있는 거죠. 모든 비자나 이것들은 그거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영주권 취득한 후에 취업이 된 분들의 사례. 저희가 이제 한 절반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바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근데 유학을 보내는데 좋은 학교가 아니죠. 그냥 웬만한 학교예요. 들어가기 쉽고 공부를 많이 안 시키는 그런 학교여야지 우리가 학기를 다니는 동안에 많은 경력을 쌓을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가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서 학위를 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 좀 편하고 그리고 연방정부 인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석사캡으로 해서 2만기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OPT를 받을 수가 있고 또 CPT라고 해서 학교 다니면서 돈 받으면서 일할 수가 있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학교를 리서치해가지고 그 중에서 몇몇 학교를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놓은 거죠. 저희랑 아무 상관없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아무래도 좋겠다. 학비도 싸고 그 학교를 가서 거기서 1년에서 1년 반을 공부를 하고 공부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이제 CPA를 좀 준비하거나 CPA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프로그램 교육, 실무 교육, 그다음에 거기서 경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자격증이 뭐 자격증 있다고 뭐 이거 잘났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격증은 자격증일 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경력이기 때문에 가자마자부터 어떻게 익스피리언스 할지를 이제 우리가 해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OPT를 하고 H1 비자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계 분야는 상대적 영주권이 잘 나오는 분야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회계는 사람이 자주 바꾸는 걸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은 웬만하면은 다 이 사람이 안 나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영주권 3순위가 7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영주권이 들어오면 그 회사의 노예가 돼버린 가지고 영주권 노예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불과 이게 3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2순위나 석사학위 전문직 취업 영주권이나 학사학위 전문직 취업 영주권이나 지금 거의 2년이면 나와요. 한 1년 반 빠르면. 그러니까는 훨씬 영주권 받기도 편해진 거죠. 그래서 요즘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H1을 넣었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미국 회계법인은 한마디로 H1이 뭔지 영주권이 뭔지 자체를 몰라요. 왜냐면 한국 사람을 지금 처음 써봤단 말이에요. 우리랑 이제 이걸 막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국 기업에서 중국 사람을 뽑을 때 우리나라 이민법 모르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일을 잘하는데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데 H1을 넣었는데 떨어졌어? 아 그럼 영주권 스폰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취업의 퀄리티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고생스럽지만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돈도 많이 못 벌면서 한 2, 3년 버텨야 되고 또 뭐 등등등등 뭐 학비도 내야 되고 그런 게 있지만 내가 진짜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그래서 취업의 퀄리티를 한번 높여보겠다. 젊은 친구들이죠. 예, 한 뭐 30대, 40대 초반까지 그런 분들은 저희가 권유하는 그 MBA 취업 프로그램으로 가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예, 영주권도 거의 다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뭐 거기 가서 막 공부를 해서 CPA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고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안전하게 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아갖고 들어가시는 게 최소한 스테이터스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고 그거를 받으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NIW를 할지 뭐 2순위를 할지 3순위를 할지 뭐 언스킬드를 할지 아니면 EB2 소액 비자를 할지 소액 투자를 할지 그거를 정하셔가지고 지역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꼭 회계사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할지를 미리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는요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요번 4월 달에도 H1을 뭐 한 50명 넘게 우리가 진행을 했거든요. 우리 취업시키신 분들. 그러니까는 작년에 OPT를 해가지고 취업을 했고 이런 분들이 한 50명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뭐 대략 보면은 다 CP가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IT 전문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IT 분야가 어떻게 보면 더 이게 파워풀해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IT 전문 헤드헌팅 회사도 없습니다. 예. 만약에 그쪽으로 하면 인도 애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단가가 안 맞아요. 걔네 시간당 3불 받고도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시간당 3불 받고 3.5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떠지만 아무튼 영어가 의사소통이 잘 되거든요. 발음은 후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근데 회계는 경쟁이 됩니다. 회계는. 왜냐면 우리가 또 CPA 자격증도 잘 따요. 70% 이상 합격을 하시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MBA나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을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영주권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 쪽에서 영주권을 하시던 아니면 다른 이주공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하시던 그 이후에 영주권 취득한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주권 진행하는데 1년에서 2년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로 회계 분야는 저희가 취업을 시켜드립니다. 취업을 무조건 시키는 건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인터뷰하고 뭐 레주메 보고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같이 이제 가는 거죠. 뭐 CPA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 교육도 하고 저희 자체 회계법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무법인인데 어떻게 말하면 그쪽에서 또 실무도 좀 쌓아보고 프로그램도 한번 만져보고 케이스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 인터뷰를 할 수가 있으세요. 예. 그리고 가자마자 바로 뭐 유급으로 취업이 된다기보다는 가서 한 3개월 정도는 무급이지만 내가 영어가 좀 되시는 분은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좀 자신이 쌓이면은 그걸 레주메에 넣어가지고 트랜스퍼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대체로 지금 여기 있으신 분들은 다 유학을 통해 가지고 취업을 하신 분들이고 미국 내에서는 그게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왜 이거를 저희가 시작을 했냐면 YNK는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뭐 정 변호사님이 15년 변호사 하셨지만 이 영주권자 취업 프로그램을 왜 하게 됐냐면 미국에서 CPA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이주공사를 통해서 이민을 오셔서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한 1, 2년을 했는데 잡이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갖고 온 돈은 점점 떨어져 가고 그리고 계속 어디 뭐 하라는 거 갖고 캐시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서치하다가 결국은 회계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연락 오신 분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1년 반이 걸려요, CPA 시험 공부하는데 최소한.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경력 쌓아가지고 하려면 2년에서 3년이 더 걸린단 말이죠. 그거를 굳이 미국에서 할 게 아니라 한국에서부터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다 온라인으로 교육이 되고 다 여기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기왕 여기서 한국에 계시는 거 2년 3년 동안 그거를 준비해 갖고 미국 가자마자 취업이 되는 게 낫지. 이거를 미국 가가지고 영주권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하기에는 너무 이게 늦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들이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고 한번 읽어보시죠. 저희 YNK는, 저는 참고로 우리 정 변호사님이 연대 나왔고 전 고대 나왔는데, 그래서 YNK라고 했습니다. 용일이고 저는 광우여가지고요. 그래서 학력과 경력 기준으로, 어떤 저희는 보통 이제 1대1을 많이 해요. 1대1을 많이 하고요. 저희 회사 자체는 뉴욕에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저지, LA,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이렇게 이제 미국에 실제로 지사들이 있고 다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로 가실 분들은 아마 가서 정착이나 아이들 교육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하자는 거죠. 한 번에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변호사 일만 하다가 회계사 일도 하는 게 자꾸만 이제 세무도 많이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무법인도 또 하나의 이유는 그거예요. 50이 넘으신 분들은 사실은 취업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왜냐면 영어가 안 되면 한국계로 가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괜찮습니다. 여자분들은 이게 한 뭐 조금 40대 후반도 괜찮아요. 충분히 취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어렵잖아요. 근데 미국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40대 후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이 어려워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은 취업이 어려우니까 남자분들 중에서도 영어가 아주 잘 되시고 뭐 한 40대 후반인데 내가 진짜 조금만 바꾸려도 일을 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그 취업시켜드린 분들 중에서는 뭐 SK 법인장으로 오셔가지고 공학 박사신데 진짜 처음에 저한테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은 CPA에서 나는 청소를 해도 된다 이러셨어요. 법인장 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CPA 하고서 지금 8년째 일하고 계세요. 굉장히 잘 되세요. 행복하게 잘 사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고 뭐 그러시면은 모르겠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업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예. 그러니까 CPA 사무실을 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혼자서 내가 CPA 자격증 있다고 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런 텍스 프랜차이즈가 아주 많습니다. 뭐 H&R, 리버리 텍스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보통 CPA가 아니에요. 그냥 걔네들이 교육을 시켜갖고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를 주는 건데,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 CPA들하고 같이
하자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로 만든 건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게 제 목표는 미국에 100개를 깔자인데 100개를 깔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스테이트 텍스나 인터내셔널 텍스도 저희가 다 하겠죠. 뭐 회계 감사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커리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재무회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엔트리 레벨 취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다 교육을 온라인으로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계시면서도 한 2년 동안 또 1년 동안 준비를 하셔서 미국 가셔서도 뭐 정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캐플리라는 곳에서 이제 CP 하시고 싶으시면은 한국 교육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공인회사 협회하고 제휴가 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저희만 유일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이거는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CPA 지금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 이름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보통 이제 뭐 스타 강사 뭐 이런 거 많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해 놓은 것도 많이 뜨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과정이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같이 이제 아마 하시면은 YNK 플러스 커리어 캐플리가 다 한꺼번에 시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주권은 그래서 NIW, EB2, EB3를 저희가 주로 해요. 근데 저희는 객관적으로 비숙련은 안 하려고 합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 주로 전문직 취업 영주권을 주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력서 보고 저희가 이제 매칭할 수 있는 스폰서 기관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보통 한 90일 정도 저희한테 그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영주권이 진행이 되고 영주권 진행하는 도중에 저희가 교육시키고 그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잘 오신 다음에 미국 오셔갖고 1년 안에는 취업을 시켜드리고 보통 그 안에는 이제 경력 쌓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뭐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상담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 영주권 예정자, 그러니까 이주공사에서 언스킬드를 하시거나 또는 이주공사에서 NIW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영주권은 그쪽에서 진행을 하시되 만약에 이제 취업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저희가 지금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력서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요. 이력서에 맞춰서 다 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나 뭐 예를 들면은 전혀 경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익스펙테이션이 너무 높거나 야 나는 그래도 여기서 한 1억 원 벌었는데 엔트리로 들어가도 한 5만 불은 받아야지 나는 무조건 5만 불 밑에는 못 간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안 합니다. 그럼 알아서 혼자서 하십시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돼요 저희랑. 그래서 다 인터뷰를 합니다. 정 변호사님도 리뷰하시고 그러니까 미국에 저희 부사장님이 계시거든요. CPA이시고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 오랫동안 인터뷰를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진짜 이렇게라도 미국에 오셔서 하실 건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저희 팀원 회의를 해서 그분의 이제 취업처를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